여러분의 즐겁고 풍요로운 여가 활동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슬기로운 여가 생활, 전 세계 각국의 특별한 도시로 떠나는 시간이죠. 라디오 세계 여행 박성경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주 프랑스 곳곳 여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프랑스 내 수많은 도시들 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스트라스부르로 가볼까 합니다. 네. 프랑스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프랑스와 독일 사이 치열한 영토 분쟁 속에서 18차례나 나라가 바뀐 곳입니다. 지금은 프랑스 땅이 되어 있지만 거리 이름이나 광장의 이름 등은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병기하고 있는데요.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 이름도 길이라는 뜻의 독일어 스트라세와 도시를 뜻하는 프랑스어 부르가 더해진 그런 이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길의 도시라는 뜻인데 스트라스부르는 프랑스와 독일의 역사 문화가 두루 섞여 있으면서 유럽 각국을 연결하는 중심지에 있어서 통합 유럽 의회가 있는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트라스부르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아주 중요한 네네. 그런 곳이군요. 프랑스와 독일의 문화가 섞여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까? 스트라스부르는 프랑스와 독일의 어울림뿐 아니라 과거의 모습과 미래 지향적인 모습이 유연하게 어우러진 곳으로도 손에 꼽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런 특징을 스트라스부르 역사, 역 건물 모습만 봐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스트라스부르 역의 네네. 모습을 한번 봐야죠.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는 분들은 사진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니까 UFO처럼 생긴 이 건물이 스트라스부르 역인 거예요? 네네, 정말 독특하죠. 그러네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저 유리 안에 1883년에 지어진 역사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실제 사람들이 이용하는 역 건물은 예전 것 그대로인데요. 새 건물 같아요. 역 건물 바깥에 거대한 유리를 둥글게 덮어서 UFO처럼 보이게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스트라스부르가 과거와 미래의 유연한 공존을 잘 이뤄내고 있다는 것을 역사 모습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이 스트라스부르 역 모습을 보니까 이 역을 빠져나오면 눈앞에 어떤 모습이 또 펼쳐질까 궁금하거든요. 실제 역을 빠져나왔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가 스트라스부르에 도착한 날이 11월 11일. 네. 이날은 1차 세계대전 휴전 기념일인데 프랑스 국경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요일이기도 했고 휴일이니까 스트라스부르가 평화, 사랑,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을 저한테 보여줬는데 네. 사람들의 생기로 거리가 가득했고요. 네, 아름다운 음악이 곳곳에 흘렀고 또 가을 햇살도 너무 따뜻하게 내비쳐가지고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진주의 남강이 흐르듯이 스트라스부르에는 일강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아름다움을 더해줬고 네. 일강 양쪽에 모두 길이 이제 넓게 나 있어서 어느 쪽에서든 천천히 걸으면서 도시 곳곳을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 역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강 옆에 역사박물관이 있으니까 네.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스트라스부르를 포함한 알자스 지방의 전통 문화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알자스 박물관을 들러보면 좋습니다. 네, 알자스 박물관도 한번 볼게요. 보니까 정말 또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네. 일강을 따라 서쪽으로 걷다 보면 이 알자스 박물관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이게 알자스 전통가옥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래요? 전통가옥 세 채를 이어서 하나의 박물관으로 만든 곳인데 전통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전시품이죠. 건물 자체가. 네. 이거의 스트라스부르 알자스 박물관이 1907년 처음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박물관 역사만도 110년이 넘고 이제 1917년에 스트라스부르시에 편입이 되면서 규모를 더욱 이렇게 키우게 됐다고 합니다. 네. 알자스 지방은 스트라스부르를 비롯해서 프랑스 동쪽, 독일의 국경과 가까운 지역을 이루는데 이 알자스 지방이 세계 최초로 최고로 평가받는 화이트 와인인 리즐링 와인의 산지로도 유명하고 그래요? 밀 생산도 풍부해서 맥주 또한 유명한 곳입니다. 네. 그리고 철광석 같은 지하 자원도 풍부해서 프랑스에서 가장 산업화된 곳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 면에서 매력이 넘치다 보니까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가 서로 가지려고 끊임없이 다툼을 벌였겠죠. 네. 특히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는 너무 자주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도대체 나라가 어딘지 네. 거기 사는 사람도 모를 혼돈의 시기였다고 합니다. 혼란스러웠겠어요. 네. 그 알퐁스 도데가스는 1871년 작품 마지막 수업
이 알자스 지방의 스트라스부르가 그 당시 처한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썼다고 합니다. 네. 이 알자스 지방이 아닌 그 지방이 지닌 그 매력을 보여주는 이 박물관이다 보니까 내부에도 볼거리가 좀 많겠는데요. 네, 내부로 들어가면 이게 세 채 아까 집을 이었다고 했는데 네. 그 가정집을 나무로 된 계단과 통로로 이제 이어놓아서 미로를 걷는 것처럼 관람하는 재미가 있다고 하고요. 거실과 주방, 침실까지 그 당시 실제처럼 꾸며놓아서 알자스 가정의 삶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보주 산악 지역, 아까 포도가 유명하다고 했는데 포도 재배지 등 알자스 지방만이 가진 여러 특징들을 마을별로 세세하게 구분해 놓은 것도 흥미롭다고 하고 전통 공예품, 의상, 미술 작품, 책과 옛 문헌 등 5,000여 점에 이르는 소장품이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자꾸만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직접 가보지 못해서. 네. 국경이라서 그랬는지 박물관이 문을 닫아가지고 제가 네. 내부 관람을 못했습니다. 아쉬웠어요. 아쉽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스트라스부르의 일강을 따라 걷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볼 곳이 더 있습니까? 그럼요. 아직 하이라이트가 아직 안 나왔군요. 남았습니다. 네. 네. 바로 여기 그 스트라스부르가 뽐내는 곳이 뿌띠 프랑스라는 뿌띠 곳인데, 프랑스. 네, 작은 프랑스 이런 네. 뜻이죠. 네, 이 뿌띠 프랑스는 스트라스부르 중세 시절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구시가 서쪽에 위치한 지역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여기 낚시와 무두질, 방앗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름만으로도 유명해서 스트라스부르 관광지의 중심이 됐습니다. 관광의 중심. 그렇군요. 네, 뿌띠 프랑스의 모습도 지금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네네. 나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와, 한 장, 요 사진 한 장만 보는데도 예쁨이 가득 묻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네. 특히 집들이 너무 예쁜데요. 네. 뿌띠 프랑스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인 아름다운 전통 가옥이 이곳의 네. 핵심 모델입니다. 어. 파스텔 톤의 외벽과 밖으로 드러난 나무 골조 등 이 지역 옛 가옥의 특징이 잘 보존돼 있어서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실제 가보고 싶네요. 네, 예쁘죠. 너무 예뻐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게 뿌띠 프랑스 중에서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벤자민 광장이거든요. 네. 여기에 서면 특히 메종데 타네르, 메종악, 콜롱바주 등 이렇게 특히 아름다운 그 집들을 조망할 수 있는 포토 포인트고요. 네. 제가 갔을 때가 아까 일요일, 그다음에 국경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이 광장에 나와서 휴일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서 있네요. 네네. 네. 솔직히 제 시선은 그 어떤 포토 포인트, 전통 가옥들보다 그곳을 즐기는 사람들을 향했는데 그날 광장에 이제 거대한 비눗방울을 만들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비눗방울 쫓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래발성으로 웃어대고 하는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광장에 이제 음악이 막 울려 퍼졌는데 그 음악에 맞춰서 포옹을 안고 춤을 추는 젊은 연인들의 모습도 너무 사랑스럽고 미소를 머금고 자꾸만 쳐다보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런 사람들의 예쁨 없이 건물의 예쁨만 있으면 무슨 소용일까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역사가 유유히 흐르고 그 속에 아름다운 건축과 예술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것을 제대로 향유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뿌띠 프랑스가 사랑받는 곳,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이름이 뿌띠 프랑스잖아요. 네네. 어떤 뭐 작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역사가 담겨 있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혀 아니고 그래요. 이곳이 뿌띠 프랑스라고 이름이 붙여진 건 한때 프랑스 병이라고 별명이 붙었던 메독에서 유래가 됐다니까 반전이죠. 반전이네요. 네. 1495년에 나폴리 원정에서 돌아온 프랑스 군인들에 의해서 유럽 전역에 메독이 퍼졌다고 합니다. 네. 앞서 설명을 했지만 이 뿌띠 프랑스 지역은 가죽을 손질하는 무두지라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요. 네. 가죽 손질에 쓰이는 수은이 그 당시에는 치료약으로 쓰여서 이곳에 메독 환자를 위한 요양소가 세워졌답니다. 네. 치료약을 제작하고 구하기가 쉬워서 그랬던 거겠죠. 프랑스 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메독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창궐했고 이것을 유럽 국가로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자 이를 조롱하는 의미로 독일 사람들이 매독 환자들의 요양소가 있는 이곳을 뿌띠 프랑스, 작은 프랑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네. 이름이. 그 실시간 채팅창에 우공님께서 저도 여행 갔었는데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하시면서 네, 반갑네요. 그렇게라도 만나니까. 네. 네. 그나저나 이 독일은 프랑스와 이 지역을 또 서로 뺏고 뺏기고 하면서 전쟁도 하고 감정도 좀 쌓이고 했던 그런 관계여서 그런지 어떤 조롱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강도가 그렇죠. 네, 네. 큰 이름이 것 예쁘기만 같습니다. 한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요. 그럼 이 벤자민 광장을 벗어나서 이제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뿌띠 프랑스 지역을 거니면서 일강을 계속 따라 걷다 보면 눈앞에 쿠베르 다리와 보방댐이 나타나거든요. 네. 반대쪽에서 이제 걸어온다면 이곳이 뿌띠 프랑스의 초입이 될 텐데요. 보방댐은 1700년경에 세바스티안 보방 장군이 방어 전투용으로 건설한 댐입니다. 네. 1988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1강을 건너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고 쿠베르 다리와 뿌띠 프랑스 멀리 대성당까지 조망할 수 있는 훌륭한 전망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군사 목적은 없어졌고요. 없어졌고, 네. 지금도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뭐 탑들도 보이면서 쿠베르 다리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네요. 네, 네. 원래는 4개의 탑이 있는 다리가 쿠베르 다리인데 사진엔 지금 한 개가 안 보이는데요. 그렇네요. 네. 쿠베르 다리는 이 보방댐 위에 섰을 때가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쿠베르는 원래 지붕 덮인이라는 뜻인데요. 이 다리가 만들어졌을 때는 위에 지붕이 있어서 지붕 덮인 다리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네. 다리에 지붕을 만든 건 이것도 역시 군사적인 목적으로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대포를 이제 저 4개의 탑에다가 두었다고 하는데 그 탑으로 운반하는 화약이 이제 비 오는 날에 비에 젖지 않기 위해서 지붕을 만들었었다고 네. 하고요. 보방댐에서 본 사진에서는 멀리 스트라스부르 대성당 종탑이 조그맣게 보였거든요. 작게. 네네네. 이 대성당을 근데 가까이서 보면 정말 거대하고 화려한 고딕 양식의 그런 성당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그렇군요. 네네. 아니 이 성당 정말 그 규모도 엄청나고 정말 네네. 직접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이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은 고딕 양식의 기적 이렇게 불리는 성당입니다. 네. 괴테가 고딕 양식을 정말 싫어했다고 해요. 야만 쪽에 막 양식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 스트라스부르에 와서 이 대성당을 보고서는 감동해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저 했다고 사진만 하거든요. 보는데도 감탄이 절로 네네. 나오네요. 오늘은 시간상 대성당을 비롯한 스트라스부르 네. 다른 여행지들은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좋습니다. 네, 다음 주는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제가 대성당 성당 사진을 오늘 욕심내서 좀 미리 가지고 가져와 오신 거네요. 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여행도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네. 여행 마무리할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경 작가였습니다.